지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계 명탐정 코난, 취업계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저희가 지난 3주간요,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보도록 있는데요. 분야별로, 영역별로 저희가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들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드린 대로요, 삼성그룹 G사트에서 그중에서도 시각적 사고 영역을 저희들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 취업수사대 공채를 잡아라에 함께 해주실 강사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합격을 향한 폭풍 질주. 수리 영역의 아이콘 곽인경. 자, 곽인경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적성계 빅마마 곽인경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틀 연속 만나니까 진짜 좋은데요? 저희도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채를 잡아라에 없어서는 안 된 분입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 본다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이러다가 삼성에 입사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맞아요. 자, 강사님, 저희가 어제 G사트의 수리 논리 영역을 풀어봤잖아요. 네. 제 주변에서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진짜로요. 이런 게 어디서 나왔냐. 드디어 나왔다.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였다. 라는 반응이 진짜로 있었어요. 사실 이런 그 강의들이요. 온라인상에서 30만 원, 40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네, 쪽집게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최고의 강사님이 여기에서 공짜로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네. 오늘 또 역시 기출문제 가져오셨죠? 그렇죠. 제가 시각적 사고 기출 문제를요,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바로 수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사트가요,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G사트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사트는요, 올 상반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사트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 수리 영역, 특히 시각적 사고 영역이 되게 어려웠다. 맞아요. 마지막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5개의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 시각적 사고의 역사, 3번의 시험이긴 하지만 이걸 보면 셋 중에서는 가장 쉬운 시험이었어요. 오,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했던 거는 사트의 우리 이 그 시각적 사고 영역 자체가 원래부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제 주변에서도 찍는 게 낫더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특히 시각적 사고 영역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 시각적 사고 영역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요, 유형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8개, 9개가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5개, 6개를 뽑아서 서론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일단은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유형 중에서는 빨리 푸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파악을 해서 푸는 방법을 아셔야 되죠. 또 그리고 시험지를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리면 안 되나요? 접을 수도 없고요. 와. 찢으면 안 되죠. 야, 그럼 연필은 쓸 수 있나요? 연필은 쓸 수가 있어요. 기업별로 연필을 못 쓰는 기업이 맞아요. 있는데 삼성은 연필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팁을 좀 주시자면 뭐 예를 들면 연습 같은 거 따로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어우, 당연하죠. 시험지를 못 돌리면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시험지를 돌리고 싶잖아요. 네. 시험지가 있는 채로 내 시선이 돌아간다면 그 왜 술 마시고 이렇게 넘어지면 바닥이 올라오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효과를 위해서 네. 내 시선을 돌려주면 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시험 볼 때 특히나 수학 문제 같은 거 볼 때 되면요, 정말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니까 일단은 시험 문제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선을 돌리는 연습,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연필로 사용을 해서 화살표를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살표는 내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거 너무 유치한데 이렇게 내가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CG 여기 넣어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네네네. 보잖아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죠. 네. 그럼 화살표 이제 손가락을 대신할게요. 네. 손가락 화살표 오른쪽과 왼쪽을 뒤로 뒤집으면 오른쪽 왼쪽이 바뀌죠. 네. 맞아요. 옆으로 하면 오른쪽과 왼쪽이 또 바뀌죠. 맞아요. 네. 또 이렇게 하면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어서 시선을 실제로 시험장 가서 내 목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그려서 화살표를 뒤집으면 내가 뒤집어진 모양이 되고 그러면 시험지가 이렇게 다시 돌아간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어서 입체 도형이면요. 화살표를 나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과 왼쪽, 위아래 어떤 도형이 있는지 이거를 보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그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시험지에? 오, 네. 네, 강사님 그렇다면 이번 GSAT에 영역 특성상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사실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름이 지금 G사트로 바뀌었는데 네. 그 G사트가 원래 그 글로벌 사트라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시각적 사고의 일부분이 나오고 있었고요. 네. 아마 3급과 합쳐져 가지고 아마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야,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사트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군요. 네. 아주 중요하죠.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 한번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함께 볼게요. 네. 네. 자,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입체 도형이 되는 전개도는 이라고 나왔지요. 와, 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네. 만들어봤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아. 근데 이걸 돌리지도 못하고 봐야 되는 거. 와, 저도 그래서 이번에도 찍어볼까 하는데, 저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했어요. M하고 M자가 네. W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차이는 알아냈어.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가 저의 안개였어요. 수미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이거는 약간 가위로 잘라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런 욕망이 네. 엄청나게 네. 있어요. 이거 보면. 그런데 이걸 그죠? 시험장에서는 네.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맞춰보고 하니까 3번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아닌가요? 저는 4번. 4번? 어떡해요. 왜요? 왜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나 땡.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요. 이거 어렵네요. 제가 아까 네. 화살표를 이용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접어봐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시험장에서 접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화살표를 이용을 해요. 네. 네. 일단은 이거 사실은 이게 M이 아니라 아마 학생들 알고 있을 거예요. 시그마라는 기호인데요. 아하. 근데 시그마 모르면 문제를 못 푸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오. M으로 보고 문제 네. 푸셔도 되고요. 네. 우리도 M으로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일단 이제 사람이 깃발이 돼요. 네. 깃발이 돼서 이렇게 팍 엎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깃발의 왼쪽에 네. 물음표가 있거든요. 네. 1번 보니까 왼쪽에 물음표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물음표가 어떻게 있냐면 또 물음표 모양대로 이렇게 물음표 모양대로 팍 엎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음표 아래에 깃발의 왼쪽과 만나고 있어요. 이 물음표에 점 그렇죠. 있는 거, 그 부분이 깃발의 왼쪽. 그렇죠. 깃발에 꽂았을 때 그렇죠. 보이는 왼쪽과 그렇죠. 마주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쭉 살펴보면 네. 사실은 이 두 개의 관계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똑같게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도형이 네. 세 개가 있는데 네. 그 도형 중에 두 개의 도형인 깃발하고 물음표는요 물음표. 다 똑같대요. 해보면. 네. 네, 그러면 틀린다는 것은 깃발하고 아까 말한 M자나 또는 물음표하고 물음표하고 M자를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네. 둘 중에 그냥 찍을까요? 물음표랑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 볼까요? 네. 또 이제 M이 됩니다, 제가. M. M이 돼서 M의 왼쪽 부분에 네. 물음표 입장에서 보면 물음표 왼쪽에 있는 그 선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모서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서리가 M의 왼쪽 모서리와 물음표의 왼쪽 모서리가 똑같은 모서리가 돼요. 맞아요. 서로 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렇죠. 네. 2번을 한번 볼까요? 네. 네. 2번을 보면 물음표의 왼쪽에 아무것도 없고 M의 왼쪽에도 아무것도 없죠.
네. 오히려 다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길이 딱 맞닿아 있어요. 야,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답이 1번하고면 2번이네. 맞아요. 아, 네. 찍으면 몇 프로? 50%. 50%죠. 3번을 풀어보면 100%죠. 답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러면 3번도 같이 한번 가볼까요? 3번을 보면 네. M의 왼쪽과 물음표의 왼쪽이 만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럼 1번하고 똑같죠? 1번하고 똑같네요. 네. 그럼 답은 2번이네요.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을 볼 필요가 없이 그렇죠. 1, 2, 3을 봤는데 네. 1과 2가 달라요. 네. 근데 1과 3이 같아요. 그러면 뭐가 정답입니까? 그렇죠. 다른 2번이 정답이군요. 네. 이렇게 쉬운 걸 몰랐네. 전개도는 이렇게 생긴 문제가 3개가 나오고요. 아,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3개가 나오는군요. 똑같은 게 3개, 이런 게 3개가 나오고 입체 도형이 나오고 네. 전개도랑 매칭시키는 게 3개가 나와요. 아. 제가 방금 저도 풀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M의 머리가 깃발 아래하고 부분이 그렇죠. 맞닿아 있는 네. 게 1번, 3번, 4번, 5번이 다 맞닿아 있고요. 2번은 보니까 M의 머리가 깃발 머리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게 건가요? 봐도 돼요. 여러 가지로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제 네, 이런 이거 문제를 보이네요. 쉽게 풀 수가 하다 있는 보니까 거죠. 네. 와, 그런데 저는요, 제가 사실은 저는 익숙치 않잖아요. 네. 이 문제 딱 보는데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많이 풀어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비슷한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풀이법이 있는 유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일명 펀칭 유형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네. 다음 그림과 같이 종이를 접은 다음에 구멍을 뚫고 다시 펼쳤을 때의 그림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 문제죠. 아, 저 문항 보니까 네. 제가 처음에는 문항이 익숙치 않으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큰 네모의 그 A4 용지 같은 종이를 정사각형. 점선으로 접고 또 이쪽도 접고 이쪽도 접어서 구멍을 3개를 뚫었네요. 네네.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거 이해하는데 전 1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문제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른쪽 중간쯤에 가운데 뻥 뚫린 저것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정답을 3번, 4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4번이요? 아이고, 왜 죄송합니다. 3번이었다가 왜 4번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저 4번 하면 안 돼요? 4번 하고 싶은데? 수미 씨는 몇 번이에요? 저는 3번으로 꼽았는데요. 네. 이게 정사각형 색종이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반으로 접고 또 접고 접어보니까 가운데 네모난 부분만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을 점을 찍는다 생각하면 일단 이렇게 2번, 3번, 4번 중에서만 되더라고요, 모양이.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약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뭐가 더 가까울까 생각해봤더니 3번이었어요. 수민 씨는 이제 곧 삼성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를 붙잡으셔야겠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네, 엄청난 일이에요. 네, 문제풀이에 정말 이거 제가 천재네, 상품 천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와. 자, 근데 저는 사실은 수미 씨가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강사님 좀 풀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자,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네. 이것을 보면 이제 어떤 문제는요, 화살표가 있어요. 접는 방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트에는 방향이 없이 나와요. 네. 하지만 그림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위로 접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접을 때 이 움직인 종이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종이가 어딘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접을 때 아래에서 위로 접어 올리죠. 네. 네. 그럼 접어 올린 데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허. 없다 아래가 생각- 없어지고. 그러면 위에 있는 그 가늘고 긴 옆으로 그쵸. 된 이 사각형만 남은 거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하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무식이 드러내네요. 이 이렇게 가로형 네. 직사각형. 맞아요. 네. 윗부분만 남았어요. 아래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왼쪽을 접으니까 이 접은 요 부분을 없애버리면 또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직사각형이 남죠. 네. 이걸 표시를 해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접으니까 이 오른쪽 부분도 날려버려요. 날려요. 네. 그러면 사각형만 남겠다. 조그만한 거.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접잖아요. 근데 접지 말고 그냥 잘라서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맨 마지막에 남는 부분이 그 위에 가운데 부분 보이죠? 네. 네. 자, 그 부분이 되는데 보기에다가 그 부분을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아하. 세 개가 일렬로 되어 있는 곳을 찾으면
아까 막내 형사가 얘기했듯이 2번하고 5번을 날릴 수가 있죠. 그럼 1, 3, 4번 중에 찍으면 이번에는 33%고 그다음 이제 푸는 방법이 또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아래에서 위로 접어서 실제로 이거를 맨 마지막에 펀치를 한 거를 펼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위에 있는 펀치하고 아래에 있는 펀치가 대칭이 되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4번 보면 위에 여기에는 펀치가 있는데 네. 아래는 없잖아요. 아, 네. 이렇게 위아래로 접었으면 그쵸. 분명히 위아래가 같이 구멍이 그쵸. 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위에만 비껴서. 구멍 난다는 건 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진짜 그러네. 날릴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1번과 3번은 위아래가 겹쳐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위에 부분만 남기고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접었을 때 이것도 대칭을 보셔도 되고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예요. 1번과 3번 보면 오른쪽 부분에 네. 3번은 있고 1번은 없잖아요. 네. 아하.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 보셔도 돼요. 네. 자, 첫 번째에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에서 접히는 그림을 보면 가운데 펀치랑 일치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으로 안 풀리면 그 자리를 집요하게 따라가서 거기에 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제 답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많이 풀어봐야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풀면 이건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강사님 말씀 중에서 접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버렸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남은 종이가 어디에 있는 건지 봐라라고 했을 때 이 윗부분에 맨 윗부분 상단에 네. 세 개를 나눴을 때 가운데 사각형이 그렇죠.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네모를 만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두 개가 정답이 아닌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확률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야, 근데 이런 거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30문제를 30분에 푸는 게 시각적 사고인데요. 와, 이 중에는 평면 도형도 있고 입체 도형도 있고 내가 준비한 쉬운 유형도 있고 내가 준비는 했지만 어려운 유형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준비한 쉬운 유형은 40초에 푸셔야 되고요. 네. 내가 준비를 좀 못했거나 아니면 오래 봐야 되는 유형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더 앞에서 쉬운 거를 40초에 풀면 한 네. 문제당 20초씩 내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빨리빨리 풀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확보를 해서 시간 배분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시간 배분을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형을 알아야 되겠죠. 네. 지난 이번에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요. 종이를 접어서 뒤집었을 때의 모양이 4개가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그림 찾는 거, 주어진 도형 중에서 다른 걸 찾아라 6개가 나왔고요. 네. 전개도 아까 얘기했죠? 네. 6개가 나왔고 방금 전에 풀었던 펀칭은 4개가 나왔어요. 야,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본 입체 도형이 6개가 나오고요. 그 조각 찾는 거 3개, 그리고 블록 결합 3개의 블록 중에서 하나 찾는 거를 마지막에 한 문제, 이렇게 30문제로 구성돼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 개씩 나오네요, 문제들이. 그렇죠. 그거 복잡하네요. 이거 그냥 뭐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연습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연습 꼭 네. 필요해요. 네, 그럼 거의 한 문제당 1분, 그러니까 네. 60초 안에 풀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요, 내가 네. 풀 수 있는 유형을 잘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유형을 하나를 더 보면서 내공을 좀 쌓아볼까요? 또 하나 가져오셨어요? 아우, 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30개 중에서 6개씩 계속 3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이런 형태의 시험이 하나도 아니고 6개가 6개. 연달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도형들이 계속 돌려진 게 네. 6개가 있어요. 많이 나왔네요. 와, 그냥 사트가 아니군요. 네, 문제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5개가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 4과 다른 입체 도형을 찾아라 라는 문제죠. 아, 그 얘기는 4개는 똑같고 네. 하나는 다르다. 네. 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저 이거 한번 풀어봤는데요. 저는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했냐면 이게 얘가 약간 새같이 생겼잖아요. 아, 이렇게. 네, 약간 네. 새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네. 하나는 꼬리가 있고 하나는 머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중요한 게 이게 양 날개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 날개를 살펴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약간 이렇게 엇갈려 있는데 하나만 약간 수평으로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5번 같거든요.
5번이 양날개가 수평으로 있는 것 같아서 저는 5번을 선택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니에요? 우리 PD님 큰일 났다 이제. 오. 수민 씨 어떡해요? 삼성 가시게 어떡해요? 생겼어요. 네. 어머. 아니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5번이구나 라고 찍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자 그림 CG 보시면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나요? 꼬리도 이렇게 있고 돌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럼 5번이 정답 아닌가요? 맞아요. 오. 이게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요. 네. 시중 교재를 사시면 아주 어렵게 나오거든요.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실제 사트에 나오는 난이도의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아하.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네. 강사님 지금 네. 5번 보면은 네. 사실 아까 양 날개라고 했던 서로 다른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가 교묘하게 네. 잘 안 보이게 숨겨져 만들어졌어. 있죠.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근데 김수미 씨는 찾았어. 이게 잘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반장님.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그런가 그건가요? 봐요. 네. 와 정말 화살표를 그리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화살표. 그렇죠. 아하.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 머리 부분 저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그 학권 있잖아요. 무릎을 세운 네. 학이라고 아하.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 문제는 비록 요 날개에서 답이 나왔지만요. 네. 문제에서 이 머리 부분이 있죠. 머리 부분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아하. 이 저는 꼬리로 보셨다는데 저는 무릎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학권을 하고 있는 이소룡 이렇게 하고 있는. 무술을 하는. 그래서 무릎 길이에서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날개 길이에서도 차이가 나고 날개 위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아니, 우리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스튜디오가 지금 막 거의 강남권 이런 부분이 막 난무합니다. 무역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에서도 차이가 나고 네. 그리고 이 방향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릎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가 뒤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선 돌리기 연습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화살표를 어딘가에다 두고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딘가에다 두고 칸수와 그 위치를 잘 확인하면 네.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강사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화살표라는 건 네. 제가 보니까 이 도형의 기본 그렇죠.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기본 형태를 생각하고 이 기본 형태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네가 이 화살표를 돌리면서 간단하게 단순한 화살표로 단순화시켜서 도형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씩 봐라. 그렇죠. 중요한 건 왼쪽과 오른쪽, 위, 아래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볼 때 화살표로 그렇죠. 심플하게 영어로는 simplify 시켜서 하면 된다. 제대로 이해했나요? 맞습니다. 네. 이 화살표를 잘 그리면요. 네. 실제 사실 눈으로 봐도 푸는 분들은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눈으로 보다 보면 앞뒤가 바뀐다든지 왼쪽 오른쪽이 뒤바뀐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그리면요. 화살표 기준으로 양쪽 부분을 다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강사님의 강의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쉬워요. 근데 제가 막상 문제를 1대1로 딱 닥쳐서 만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 사고 영역이 참 시력이 안 좋다는 이런 얘기로는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사실 도형이 정말 약하고 수학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강사님 말씀처럼 화살표를 그려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 같네요. 네. 시험지를 돌릴 수 없다면 나를 돌리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이 시험지를 돌릴 수 없다면 나를 돌리자가 시선 돌리기 연습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시험지를 시험장에서 돌리면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험지를 돌리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무지 많죠. 네. 그래서 화살표를 그리고 시험지를 돌리지 않고 화살표, 즉 나를 돌려주면 문제가 확 쉬워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기마다 화살표를 이렇게 다 그려주면은 이게 비교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누구는 사트 너무 어렵다, 시각적 사고가 특히 어렵다, 알려주는 학원이 없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방송에서 우리 강사님 강의만 들으셔도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채를 잡아라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수십만 원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뭐 사트 전문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저희의 방송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공채를 잡아라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강사님, 저희랑 이틀 연속으로 같이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은 제가 더 좋아하는 과목인 시각적 사고를 해서요. 네. 참 좋았는데 네. 학생들은 반대로 시각적 사고를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공채를 잡아를 통해서 좀 시각적 사고는 어렵지 않다. 머리 좋은 사람만 푸는 게 아니다. 좀 친근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네, 저희들 오늘 강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수미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 수학 문제 오랜만에 이틀 동안 풀어보니까 좀 머리가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푸니까 또 수학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오늘 학권 당락권도 하고요. 네, 자, 오늘 박인경 강사님 그리고 김승 캐스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채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삼성그룹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면접인데요. 이번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되는 면접입니다. 창의성 면접을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빵!